그럼 이어서 한번 계속 또 볼까요? 자, 일단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좀 한번 쓱 정리하고 가볼까요? 자, 동사 뭐가 된다고요? 주어가 된다. 이제 바로 알죠. 동사 뭐랑 뭐랑 나뉜다고? 자동사랑 타동사. 타동사 뒤에 뭐 있어야 돼? 목적어 있어야 돼요. 동사의 시제는 시간이다, 아니다? 아니다. 현재 시제 뭐예요? 현재 시제, 현재 분사 말고. 어. 눈에 보이는 거 얘기하는 거. 과거 시제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을 얘기한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정리됐죠? 자, 그래서 이제 딱 여기까지 끝났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시제를 배웠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림으로 좀 보여주면 맨 앞에 챕터 1이 영어의 뿌리였지. 그러니까 결국 영어의 뿌리가 상원 문명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얘네는 왔다 갔다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했을 때 변하지 않는 세상과 계속 수시로 변하는 세상을 구분하려고 하는 우리랑 시각차가 존재한다. 그래서 객관적인 세상은 동사로만 표현하는데 그 동사는 시제를 갖고 태를 갖는다. 근데 시제는 시간이 아니고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로 나뉜다. 이렇게 해서 끝난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다음 챕터인 태를 배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쭉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수업이. 태는 당연히 여러분들 능동태랑 수동태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수동태 제대로 배웁시다. 수동태가 중학생들이 아는데 맨날 틀려. 그거 틀리고 짜증내. 그래서 니네 지금 오늘 1일 테스트가 내가 뭘 알려주고 싶었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의 난이도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지금 제가 내드린 오늘 1일 테스트가. 근데 풀면서 틀린 친구들 특히 잘 들어. 아는 걸 거야. 근데 아는 건데 왜 틀렸냐? 하면서 틀렸고 아니면 맞다 이거지 하면서 틀렸을 거야. 뭐 헬프 뒤에 뭐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 둘 다 쓴다. 뭐 get 뒤엔 투부정사 쓴다. 이런 거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일단 쓰고 딱 틀린 거지. 그지? 근데 놀랍게도 이 틀리는 양상이요. 고3까지 쭉 가요. 왜냐면 중학교 2, 3학년 때 계속 틀리면 고1, 고2, 고3 가서도 계속 틀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부드리는 게 오늘처럼 1일 테스트를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솔직히 1일 테스트 하나도 안 어렵게 낸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닌가? 나는 안 어렵게 낸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의도하는 게 뭐냐면 1일 테스트 100점 나와야 돼. 알겠죠?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1일 테스트 100점을 목표로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 불변의 만고의 진리인데 내가 매번 예비고3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좋은 성적이 나와서 좋은 대학을 가는 학생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딱 3개예요. 딱 3개. 뭘 것 같아요? 책 읽기. 책 읽기는 그냥 뺄게요. 그거는 뭐라 해야 되지? 그걸 하면 서울대 가거든요. 알겠죠? 알겠죠? 자, 인서울 좋은 학교 이상을 가는 선배들의 특징이 뭐냐면 힌트는 출석부인데 출석부가 일단 결석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 학원에서 제일 부지런했던 언니, 누나가 한 분 계신데 작년에 졸업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2년 동안 결석이 2회야. 근데 1회가 병결이었고 1회가 고3 때 면접 준비. 이거 말고는 계속 학원 온 거야. 그리고 과제평가가 맨날 A야. 그리고 놀랍게도 1일 테스트가 맨날 100이야. 그래서 요거 3개. 알겠죠? 어휘는 뭐 빡세니까 그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하진 않을게. 근데 어휘까지 맨날 합격하면 거의 그냥 영어는 끝났다고 보면 돼. 영어는 무조건 1등급을 그냥 따놓은 당상이야. 근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사고의 차이, 관점의 차이인 건데 100점을 계속 맞는 애는 100점을 유지하려고 해. 그래서 실수를 하는 확률이나 이런 게 좀 줄어들어. 그래서 아마 본인들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좀 풀다가 좀 덤벙거려서 잔실수 자주 하는 친구도 있지. 그거 수학에서 100%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막 수학을 엄청 잘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가서 막 82점, 84점 막 이렇게 맞아오거든. 그거 다 왜 그러냐면 다 실수도 뭐 예를 들어 2번 해야 되는데 4번 했다든가 이런 실수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판단 미스야. 근데 이 판단 미스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판단 미스를 하니까 80점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실수를 그냥 방치했기 때문인 거고, 그럼 실수를 막고 싶으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100점 맞겠다 생각하십시오. 알겠죠?
근데 일일 테스트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내가 낼 테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수능까지 니네가 원하는 점수 계속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네가 지금 다 아는 건데 뭔가 막상 시험 문제에서 오면 자꾸 틀려. 그죠? 일단은 정확하게 이해시켜 줄게요. 이 태라는 말이 형태할 때 태자예요. 생김새란 뜻인데 일단 영어로는 보이스예요. 보이스. 너 보이스 뜻 뭐야? 목소리란 뜻이죠. 그러니까 누구 목소리로 얘기할 거냐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능동, 수동 이렇게 막 한자로 써 있으니까 되게 어렵죠. 그 수동이란 말이 사실은 우리나라 한자식 표현이 아니라 일본식 한자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웠을 텐데 일단은 누구 목소리로 하느냐에 따라서 능동과 수동인 건데 자 그러면 능동은 말 그대로 영어로 액티브 보이스거든. 액티브. 그러니까 행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을 하겠다는 거야. 행위를 하는 사람.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동사면 그냥 SV고요. 타동사면 SVO라고 하겠죠. 그래서 동사는 무조건 에너지 방향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타동사면 뒤에 무조건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영어는 방향이 일로 간다는 거야. 무조건. 알겠죠? 근데 이제 수동태는 너네 이렇게 배웠잖아. B 플러스 PP 전치사 바이 막 이런 식으로 외웠지, 그지? 자, 이것도 그냥 쉽게 이해시켜 줄게. B 플러스 PP가 수동태인 게 아니라 PP 때문에 수동태가 되는 건데 근데 여기 지금 잘 봐. 능동은 주어가 앞에 있는데 수동태는 주어가 맨 뒤로 가 있지. 그래서 수동태는 패시브 보이스라는 뜻이에요. 패시브가 뭐냐면 난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근데 그냥 뭔가 행위가 일어나는 게 패시브야.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소극적인, 수동적인이라고 너네가 단어장에서 외운 사람은 그렇게 외웠었을 건데 그래서 패시브 보이스는 말 그대로 뭐냐면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을 주어에다 넣겠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진짜 쉽게 가르쳐주면 능동태는 가해자 입장이고요. 수동태는 피해자 입장이에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원을 때렸어. 그러면 지원이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선생님이 저 때렸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한국어 국문법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는 수동이라고 안 하고 피동이라고 해요. 동사의 행위를 피해를 입었다, 당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는 그냥 피해자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능동은 가해자, 수동은 피해자. 이렇게 우리가 성립을 시켰죠? 정의를. 자, 그러면 수동태를 쓰려면 동사는 무조건 뭐여야 돼요? 동사 뭐랑 뭐라 그랬어? 뭐라고? 그러니까 동사 뭐랑 뭐야? 내가 뭐라 그랬었어? 동사는 무조건 자동사면 타동사라 했지. 그지? 문장에 썼을 때 동사는 자동사면 타동사야. 자, 그럼 수동태를 쓰려면 동사가 무조건 뭐여야 돼? 타동사여야 돼. 왜? 피해자 입장이라며. 그럼 피해자가 있으려면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타동사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지. 동사, 자동사, 타동사 구분해서 영어는 반 이상이 끝난다고. 그죠? 그래서 타동사여야만 수동태를 쓸 수 있는 거야. 간단하지?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이라고 이해하면 이게 다 풀리는 거야. 됐죠? 그래서 B 플러스 PP라고 하면 안 돼. B 플러스 PP가 수동이 아닐 수도 있거든. 왜? 자동사 PP면 어쩌려고. 자동사는 수동태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한번 보자. 아까 오른쪽으로 흘렀잖아, 에너지가. 그럼 왼쪽으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가해자고 이렇게 해야 피해자가 되잖아. 얘가 당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돌리냐는 거야. 그 돌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과거 분사야. 그러니까 과거 분사가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과거 분사 뜻 뭐라 그랬죠, 제가? 끝이에요, 끝. 이따가 준동사 가서 또 배우겠지만 과거 분사 뜻 뭐라고? 끝이란 뜻이야. 근데 쌤, 끝이랑 당하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본질적으로 물어볼게. 야, 수동태는 애초에 완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나한테 맞았다라고 얘기하려면 이미 맞아야지. 일단 수동태는 애초에 동작이 끝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 당했다라고 하려면 당해야죠. 당하고 나서 얘기하는 거야, 수동태는 애초에. 그러니까 과거 분사가 애초에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네 유튜브 틀면 완전히 끝나면 영상이 끝나잖아. 그 끝난 상태가 과거 분사야. 그죠? 근데 곧 수동도 결국은 행위가 당했음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분사가 뜻이 두 개가 되는 거야. 어떤 행위를 내가 완전히 다 끝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행위를 내가 당해버렸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PP가 두 군데 쓰이는 거야. 능동이면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수동의 의미면 수동태. 그죠? 그러니까 PP가 쓰임이 두 개인 건데 좀 이해를 제대로 시켜줄게요. 과거 분사는 뜻이 뭐라고? 끝이라고. 근데 만약 자동사야. 근데 자동사면 나 혼자 동작한 거잖아. 자동사가 과거 분사로 쓰였으면 그냥 뭐야? 그냥 내가 혼자 하는 행위를 그냥 끝냈다 그냥 이런 뜻이야. 그죠? 근데 타동사면은 둘 중에 하나겠지. 어떤 내가 능동의 행위를 다 끝냈다는 걸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맞았다라는 걸 표현하는 걸 수도 있고. 됐죠? 이렇게까지 이해를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예문을 보여줄게요. 혹시 너네 She's Gone이라는 노래 알아요? 너는 뭐 알겠고 음악 좋아하니까. 뭐 한 5, 60년 전 노래긴 해요. 알아요, 형민이? 이름은 들어와서 She's Gone 몰라요? She's Gone 서영이 몰라요? 한별이도? 지우도 지우는 들어봤어? 그 노래가 좀 세게 얘기하면 좀 찐따 같은 노래야. 그냥 She's gone 이러거든. Out of my life 이러거든. 맨 처음에가. 그러니까 그녀는 완전히 떠났다는 뜻이야.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나가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잘못해서 헤어져 놓고 제발 돌아와달라고 징징대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She's gone도 봐봐. She is gone이지. 그럼 B 플러스 PP니까 수동 아니에요? 근데 그거 내가 자동사로 했어, 타동사로 했어? 자동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건 수동태가 아니에요. 저거 현재 완료예요. 얘들아 현재 완료 have pp만 알고 있었죠. B 플러스 pp도 현재 완료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젠 스프링 아니죠. 이제 summer죠. summer has come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summer has come이라 안 해. 원어민들. summer is come이라 그래. 알겠죠? 그래서 summer is come도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여름이 이제 완전 다 왔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녀는 완전히 떠나버렸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없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타동사의 PP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너네가 소위 현재 완료를 배우잖아요. I have done 이런 뭐예요? 나는 완전히 숙제를 지금 끝을 낸 상태란 뜻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딴짓을 해도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딱 지훈이가 컴퓨터 게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마가 딱 문을 열어서 너 뭐해? 이러는데 나 숙제 다 했는데? 가 영어로 이거야. 그래서 너네 나 숙제 다 했어 라고 얘기하면 한국어는 했어니까 과거시지.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그대로 옮기면 니네가 뭐라 얘기하냐면 I did my homework 이러면 그냥 달게 맞으셔야 돼요. 지금 다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에 다 했는데 지금은 아니지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나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한 게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가 어떻게 쓰는 건지 이제 원리를 이해하셨죠? 자, 근데 요거는 우리 지난번에 봤던 예문이지. fixed가 지금 너네 소위 have make를 써서 내가 행위 유발 타동사 가르쳐줬잖아. 그지? 자, 그럼 이건 fixed라고 하면 무슨 뜻 되는 거야? 다 고쳐져 있는 상태가 됐다는 뜻인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동의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과거 분사하면 일단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끝이라고. 다 끝난 거. 자, 그럼 태 정리해 볼까요? 자, 수동태 사용하려면 지원아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지훈아 그래서 동사는 무조건 뭐여야 돼? 타동사여야 된다. 그래서 국문법에 공부한 거랑 연결하고 싶으신 친구는 한국어에서 배우는 피동이랑 연결해서 보면 피동이랑 똑같은 말이야. 알겠지? 피동 당한다. 자, 그러면은 쭉 더 정리하면 자, 능동태는 주어에다 두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가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수동태는 당하는 걸 표현하는 거니까 목적어를 주어에다가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왼쪽으로 바꿔야 돼요. 동사는 원래 오른쪽에 있잖아요. 목적어 오른쪽에 쓰잖아요. 왼쪽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그때 쓰는 게 뭐라고? 과거 분사를 써야 된다. 그래서 너네 능동, 수동 구분하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 중3, 고1 때. 능동인지 수동인지. 근데 니네가 맨날 틀려와. 근데 또 안 어려워. 그래서 문제 막 뒤집다 풀어. 그래서 100문제를 풀면 정답률이 한 90%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 수능 때 나오면 어떡하려고요? 10%의 확률로 문법을 틀려버렸는데 87점이 나와서 2등급이 나와서 3점 차이로. 그래서 논술을 썼는데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졌어.
그럼 이제 눈물 흘리는 거야. 그럼 재수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한 끗 차이가 되게 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능동수동 구분한 건 오히려 되게 쉬워요. 그냥 뭐 하면 돼요? 일단 수동을 쓰려면 동사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한별아? 타동사인지 확인해. 그러니까 허공에다 동사의 뜻을 던져. 근데 목적어가 같이 동시에 본능적으로 떠올라. 그럼 타동사라는 뜻이야. 근데 뒤에 목적어가 없네?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으면 돼, 안 돼? 근데 왜 없어, 형민아?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대. 지금 왜 없어, 이거? 주어로 넘어갔다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피해자라고 그랬잖아, 아까. 그래, 그럼 수동인 거야. 됐어요? 이렇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동사가 뭔지 보라고? 타동사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뒤에 뭐 있는지 보라고? 목적어가 있는지 확인하라고요. 오늘 주황이랑 경회는 클릭이 많아요. 경혜 안 오고요. 주황이 지금 오늘 결석이에요. 시온이만 하시면 돼요. 자, 타동사가 목적어를 두 개 자, 근데 이거 봐봐.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타동사인지 보고 뒤에 목적어 없으면 수동 이렇게 그냥 풀려고 그랬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 했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언제 문제가 생길까? 목적어 두 개면 어떡할 건데? 목적어 두 개 수반하는 애 있잖아. 저기 봐봐. I gave him the book. 저게 소위 너네 문장의 사형식이라고 배운 거잖아. 이거 봐, 얘는 지금 목적어 두 개잖아. 그래서 니네 중학교 그 영작 책에 보면은 그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배우고 나서 수요 동사, 수동태 배우면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할 때,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할 때 그거 배우지 않았어? 그지? 뭐 그리고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가 두 개 나오는 거야. 근데 또 거기 스트레스 받게 또 외우라고 뭐 돼 있어? 바이는 직접 목적어, 아니 간접 목적어 주어에 쓰면 돼, 안 돼? 설영아. 바이는 안 돼? 왜? 책에서 봤어? 책에 그렇게 써 있을걸? give 같은 거는 직접 목적어나 간접 목적어 주어 써도 되는데 by는 안 된다 돼 있어. 뭐 안 되는지, 그러니까 이걸 뭐하러 외우냐고. 상식적으로 봐봐. 나는 그녀에게 펜을 사줬다잖아. 그지? 근데 여기다 직접 간접 목적어를 주어에다 넣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개 무서운 뜻 되잖아. 그녀는 구매가 됐다는 뜻 되는데 인신매매하세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녀가 구매가 됐다는 뜻 되잖아, 이러면. 그러니까 쓰지 말라고 한 거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니네가 알고 보면 외웠던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엄밀히 얘기하면.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목적어가 두 개 오는 경우에는 어떡하냐라는 거야. 두 개 오는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예를 들면 수동태를 쓰잖아요. 근데 특히 간접 목적어가 받는 사람이잖아. 걔를 주어에다가 넣어서 수동태를 썼다 쳐. 그러면은 받는 물건은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써줘야죠. 그죠? 그래서 he was given이라고 하면 본문적으로 어떻게 해석돼? 그는 받았다라고 해석되죠. 그럼 뭐 받았는지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명사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봐봐. give라는 애는 수동태로 썼을 때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요런 건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야.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는 거에서 너네가 맥락에 따라서 판단해서 푸는 거야. 알겠죠? 니네가 이거 딱 듣고 신세계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풀 거 아니야. 그럼 꼭 니네 시험 문제는 이거 나온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로만 어버버버 하면서 풀려고 하면 안 돼. 생각을 하셔야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봐봐. 나는 그를 회장 내지는 반장, 뭐 대통령으로 선출했대. 뽑았대. 근데 이것도 수동으로 쓰면 he was elected라고 돼 있잖아. 근데 elect는 목적격 보어에다 명사 달고 다니는 놈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동을 썼을 때는 당연히 보어 같이 데리고 와줘야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동으로 썼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좀 밑에 파키즈. 지호야, 이거 맞아요, 틀려요? Many buildings are being built in a city. 아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궁금함이 들면 좀 니네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지. 수동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끝난 걸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과거 분사로 표현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니네가 여기서 근데 안 끝난 거를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라는 의문이 들었으면 여러분 좀 똑똑한 거예요. 안 끝났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다 빙 넣으면 되죠. 그게 소위 너네 중학교 때 배우는
현재 진행 수동태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거는 다 지어졌다는 거야? 지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치? 그 당하는 행위가 안 끝났다는 걸 표현하면 가운데다 빙 때리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맞아요, 틀려요? 자, 일단 봐봐. 빌드가 짓다잖아. 자동사야, 타동사야? 짓다니까. 자동사야? 타동사 아니야? 지훈아, 나 져. 그러면 니 뭘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뭘 짓는지 알려줘야죠. 빌드는 무조건 타동사죠. 뒤에 목적 있어야 되지. 근데 뒤에 있어요, 없어요? 없네, 끝, 수동. 맞네. 이렇게 하면 돼요. 됐죠? 얘는 맞는 거예요. 자동사 수동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자동사? 자동사 수동 쓸 수 있어, 없어?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있어, 없어? 왜 없어? 자동사 왜 수동으로 쓸 수가 없어?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resemble은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닮다니까. 타동사죠. 그러면 타동사니까 수동 쓸 수 있지. 자, 그러니까 이거는 O라고 하면 되죠. 이거 X예요. 혹시 지호야 너는 엄마를 닮아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미친놈이죠,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닮아줬다라는 표현이 세상에 어딨냐고. 아무리 타동사여도요. 수동으로 쓰면 어감이 이상하면 쓰지 말아야죠. 그래서 너네 수동태 난무하면 안 돼. 남발하면 안 돼. 수동태 남발하면 원어민들 싫어해. 수동태를 언제 쓰는 거겠어? 수동태 언제 쓰는 걸까? 내가 피해자일 때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경찰서 가서 신고할 때는 선생님이 저 때렸어요 보다 나 선생님한테 맞았어요가 더 임팩트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당한 사람을 먼저 얘기해 주는 게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을 때만 쓰는 거예요. 근데 담는 건 보통 목적 대상을 얘기하려고 쓰는 거잖아. 근데 수동태 쓰면 어떻게 해? 능동으로 써줘야지. 그래서 resemble이랑 그리고 소유하다 have 수동태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이 펜은 나에 의해 소유되었다? 그럼 그때 own 쓰는 거야, own. 근데 have는 내가 갖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have는 무조건 타동사, 능동태로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감이 이상하면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벌써 네 번째 세뇌 법칙까지 왔어요. 자, 능동, 수동 구분하고 싶어요. 동사가 뭔지 보라고요? 자동사, 그냥 타동사인지 보면 되죠. 그지? 자동사면 우리 그냥 굳이 게임할 필요 없어. 그럼 이거 애초에 수동이 불가능한 거니까. 그지? 자, 그리고 뒤에 뭐 있는지 뭐라고요? 목적어인데 있어. 그러면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고 없으면 수동인 거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주어로 같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타동사인지 보고 뒤에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뭐라고, 형민아? 수동이죠. 그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방금 그렸던 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우린 장사꾼들의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얘네는 우리랑 다르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살아갔고 얘네는 우리랑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애초에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죠? 근데 객관적인 거는 동사로 나타내는데 동사는 시제와 태를 갖는다 그랬고 시제는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능동태, 수동태.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여기까지야. 그지? 그러니까 너네 앞으로 공부할 때 수업 듣고 학교에서 이렇게 내신 시험 대비하고 할 때 있잖아. 개념 공부할 때 이거 그려봐, 이거. 이걸 나는 캔버스라고 하거든.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개념을 정리한다 해서 쌤은 캔버스 훈련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네가 이거를 다른 과목에서도 한번 해봐. 알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하고 나서 성적이 떡상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좀 재수없는 말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학점이 4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4점이 거의 다 전공 싹 다 A 뿌렸다는 뜻인데 근데 내가 다 거짓말 치고 하루씩만 공부했어. 다. 전 과목 다 하루씩 공부했거든. 근데 니네 나중에 뭐 특히 뭐 경영학과나 인문대학 가는 애들은 알겠지만 일단 답안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너네 대학 가면 논술 시험 보러 갈 때 논술 답안지가 이만해. 그거 앞뒤로 꽉꽉 채워야 돼요. 우리 대학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꽉꽉 채우면 A+ 나와요. 근데 그걸 그럼 다 외워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너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일단 PPT가 경영학 원론이라는 수업이 1학년 때 듣는데 그게 PPT만 다 합쳐서 400페이지인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워서 들고 가서 시험 때 쓰면 돼.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천하제일 암기 대회잖아. 그지? 근데 내가 하루 딱 공부한 이유가 뭐였냐면 일단은 수업 갔을 때 그냥 이거 틀만 짜놔. 그 틀만 짜고 핵심만 쫙 발라내서 거기에 핵심만 쫙 내가 다 외운 다음에 가갖고 오히려 너 같으면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다 베껴 써서 쭉 쓴 애랑 책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자기 생각까지 넣은 애랑 너라면 누구 더 점수 주고 싶어? 생각 는 사람을 더 줄 거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냥 틀만 짜서 그 틀에 있는 그냥 이름만 들어도 바로 그 개념이 뭔지 알 수 있게 해놓고 그걸 쫙 다 쓴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논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생각을 쫙 쓴 거죠. 그랬더니 A뿔 주더라고. 근데 나는 공부를 꼴랑 얼마 했다고? 하루 했다고. 그러니까 너네 그냥 지금은 뭐 믿겨지지가 않겠지만 일단 20살까지는 그냥 죽어라 노력하세요. 그냥 뭐냐면 지훈아 예를 들면 너가 서울대를 가고 싶다 했으니까 옆에 근데 친구가 7시간 공부하고 있어. 그럼 넌 몇 시간 하면 돼? 8시간 아니면 9시간, 10시간 하면 돼. 그러니까 제일 열심히 살면 돼요. 19까지. 근데 20살 넘어서부터는 노력이 아니라 실력으로 점차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열심히 한 사람이 보상 많이 받아야 되지. 그거는 19살까지. 근데 20살 후반부터는 누가 이기냐면 노력 그딴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실력 좋은 놈이 돈 많이 벌고 실력 좋은 놈이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실력 좋은 애가 노력을 해. 그래서 10대 때 노력해 놔야 돼. 노력을 해본 놈이 실력도 생기거든. 그래서 10대 때까지 노력을 많이 해놔서 내가 노력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없게 만들면 실력이 생길 거 아니야. 니네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찾으면 그거 하러 가는 데가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는 공부 미친놈처럼 하는 거 의미 1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알바도 하면서 자기 돈 벌 거 벌고. 그러니까 고3 때처럼 하듯이 독서실에 처박혀서 4주 전부터 내신 대비하듯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하면 A뿔 나올 수 있겠지. 근데 그거 진짜 멍청한 짓이야. 그럼 너네 그러면 학점만 따고 자격증은 언제 딸 거고, 그러면 해외 연수나 이런 건 언제 할 거고, 그러면 너네 여행 안 갈 거야? 그러면 용돈벌이는 언제 할 건데? 이거 다 하면서 학점 A뿔 나와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연습하라고요. 그러니까 너네 집에 가서 이거 해봐. 다른 과목에. 안 되면 들고 와 도와줄게. 근데 미안한데 과학은 좀 안 될 수 있어. 과학은 제가 진짜 몰라요. 과학은 로이쌤 찾아가시고요. 과학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혹시 하다 막히면 들고 오세요. 제가 모르는 과목이면 공부해서 가르쳐 줄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딱 했잖아. 너네 대학 가면은 교수님들 중에 뭐 스타일은 다양하겠지만 이런 교수님들 있다? 나 이렇게 가르쳐. 그리고 갑자기 너네한테 야 질문해봐. 질문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질문한 친구는 내가 플러스 점수 줄게. 이러죠. 질문해 볼 사람. 궁금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니네가 궁금한 게 있을 텐데. 근데 지훈은 아마 수업에서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지? 그래서 지훈은 맨 마지막에 물어볼게요. 혹시 알 수도 있습니까? 뭐라고? 주관은 어떻게 표현하냐? 그렇죠. 또 하나. 그렇지. 그러니까 주관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사가 객관이라고요? 동사가? 왜? 이런 생각 들지. 그럼 주관은 누구요? 질문 잘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동사가 뭐라고? 아, 동사 구분. 그것도 좋은데 그건 뒤에서 내가 설명해 줄게. 시제 뭐야? 아니, 내가 시제 시간 아니라 했잖아. 그럼 시간 누가 나타낼 건데? 니네 여태까지 평생을 짧은 인생 한 15, 16년에 영어를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로 배웠을 텐데 내가 시간 아니라고 부셔버렸잖아. 그럼 니네가 궁금해야 되는 게 두 개야. 그럼 쌤 시간 누가 나타낼 건데요? 그럼 주관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요 두 개가 니네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질문이야. 그래서 상위권 애들 인덱스 보는 거야. 그래서 최상위권 애들 인덱스로 이거 연결하는 거야. 아, 이거 이래서 여기서 이걸 배운 거구나. 그거를 이해하려고 인덱스를 먼저 짜는 거야. 그 틀을 먼저 짜서 그래야 노트 필기할 때 이 틀이 나오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너네 수미상관구조라고 맨 처음에 인덱스 보고요. 공부 끝나면 인덱스 다시 돌아가서 틀 정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니네가 질문해야 되는 게 이 두 개입니다. 시간은 어떻게 할 거며 추측은 어떻게 할 거냐, 주관. 알겠죠? 이거 하면 이제 우리 고도화 훈련 끝나요, 동사. 자, 그럼 이제 동사를 확장해 볼까요? 동사를 한번 키워볼게요. 동사를 키운다는 게 이제 동사는 협소하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기능을 더 늘려야겠죠. 그때 쓰는 게 준동사예요. 그래서 너네 이거 국어에서도 뭐라고 배우냐면 용언의 활용이라고 해서 배울 거야. 용언이 이제 동사
동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어에서. 그래서 그 동사를 갖고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막 뭐 형용사 만들었다가 막 딴 거 만들었다가 그렇게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용언의 활용이라고 있는데 그거랑 똑같이 준동사가 딱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한국어에서도 다른 품사로 바꿔봐. 수영하다는 동사를 수영하는 것 해갖고 명사로 만들고 그 다음에 수영하는 이라고 해서 엄밀히 말하면 한국어에서는 관형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그지? 그러니까 얘네도 그거 하는 거야. 동명사, 분사, 부정사. 근데 이게 딱 중학교 문법책에 이제 챕터 4에서 한 7 정도 되죠. 딱 가운데. 자, 이것까지 하면 이제 영어 끝나는 거야. 자, 지원아 동사 뭐가 된다고? 바로 나오네. 그지? 자, 근데 우리 지금 준동사 배우잖아. 준동사. 이게 준이라는 말이 뭐냐면 동사는 아닌데 동사에 가까워요.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럼 동사로서의 속성을 유지했으니까 우리가 준동사라는 이름을 붙여준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준동사도 뭐가 줘야 돼? 그치? 동사가 주어 갖는다 했잖아. 그럼 준동사도 주어를 가져야 돼. 근데 주어랑 의미를 구분하려면 얘 이름을 구분해줘야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 의미상으로 봤을 땐 얘의 주어다 해서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너네 내가 준동사 했을 때 다 필요 없어. 그냥 딱 뭐만 떠올리면 돼? 준동사면 무조건 뭐라 해야 돼? 주어.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떠올리면 돼요. 준동사는 의미상의 주어만 떠올릴 줄 알면 90% 게임 끝이에요. 끝이에요. 알겠죠? 의미상의 주어. 자, 이거 니네가 투부정사 배우면 제일 먼저 배우는 가주어 구문이지. 그치? 투부정사 명사로 썼다. 찐주어. 준동사지. 근데 의미상의 주어가 없어요. 왜? 귀찮아서 안 쓴 거예요. 의미상의 주어는 없을 수 있다고 했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동사의 주어는 있을 수 없다고 했어, 내가? 있을 수 없다. 뭔 소리야? 없으면, 뭐, 잠깐만. 나 지금, 내가 어떻게 됐나 봐. 자, 다시. 자, 동사 내가 가르칠 때 주어는 없어도 된다 했어? 그럼 안 된다 했어. 그럼 안 된다 했지. 하물며 누군지 몰라서 그냥 it 박아서 쓴 게 비인칭 주어라고 했잖아. 그지? 그리고 명령문도 주어가 없는 게 아니라 생략된 거라고. 마찬가지야. 준동사도 무조건 의미상의 주어가 있어야 돼. 근데 없다? 그건 그냥 뭐냐면 앞에 주어랑 겹쳐서 그런 거거나 아니면 저기처럼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야. 그냥 이 글을 읽고 있는 너 이거잖아. 그냥 이거. 그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생략된 거야. 알겠지? 주어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준동사 뭐 가져야 된다고, 서영아? 의미상의 주어를 가져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그냥 생략한 거야. 써야 돼? 그러면 이렇게 살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 이것은 중요하다. 학생들을 위해. 이렇게 읽으면 중학교 1학년이죠. 그치? 근데 저거는 이제 우리 제법 중2, 중3 정도 됐으면 저걸 어떻게 해야 돼?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영어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해야죠. 방금 제가 어떻게 해석했어요? 학생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준동사 하면 무조건 지원아 뭐 해야 된다고? 의미상의 주어. 됐죠? 자, 그럼 한번 일단 간단하게 너네가 알고 있는 내용들 위주로 준동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gerund라고 해요. 동명사 영어로. 자, 그러면 동사를 이름에 써 있잖아. 동명사잖아. 그러니까 동사를 뭐로 바꾸는 거야, 이거? 명사로 바꾸는 거야. 너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인트로에서. 영어 원어민들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관념상의 이미지의 명사랑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실제 하는 명사로 나눈다고. 알겠지? 이건 객관인데 이건 주관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동명사는 딱 어떤 느낌이냐면 취미 뭐예요? 운동하는 거래요. 자, 근데 지금 봐봐. 운동 딱 잘 얘기했다. 운동 딱 했을 때 지금 이미지 다 다를걸? 너 농구지? 농구. 넌 뭐야? 축구 벌써 다르지? 형님이 뭐예요? 러닝. 지우는? 배드민턴? 서영이는? 헬스장 가는 거. 이거 봐, 다 다르지? 나도 지금 수영이 떠올랐거든. 내가 수영 좋아하니까. 그럼 봐봐. 다 다르죠? 이게 동명사예요. 머릿속에서 떠올랐을 때 그냥 머릿속에 그냥 이미지로 대충 떠오르는 느낌이잖아. 이런 그냥 대충 떠오르는 느낌을 얘기하는 게 다 동명사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관념상의 이미지로 만드는 걸 동명사가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추상적인 느낌이에요. 추상적인 느낌. 그리고 동명사잖아. 그리고 동명사 머릿속에 그냥 하나의 추상적인 느낌의 관념을 나타내는 거니까 단수겠어? 복수겠어? 당연히 단수겠죠. 그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단수 취급하는 거야.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와. 동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동명사가, 근데 타동사가 동명사가 됐어. 그럼 뒤에 무조건 뭐 있어야 돼?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동명사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주절 달고 와서 동명사구가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스위치내지. 알겠지? 예를 들면 이런 걸 studying many subjects라고 하니까 뒤에 is야 are야. is라고 해야지. subjects에 낚이게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라는 뜻이야. 자,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명사는 자 여기 채워볼 사람. 한별아 여기 뭐 들어가야 될까? 그렇죠. 의미상의 조어라 해줘. 의미상의 조어. 근데 뭔가 좀 의미심장하죠? 생략하는 경우가 근데 동명사는 되게 많대요.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준동사는 뭐라고? 그렇지.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팍. 알겠지? 자, 분사는 뭐라고 배웠어? 동사를 뭐로 바꾼다 배웠어? 형용사로 바꾼다 배웠죠? 형용사예요. 잠깐만. 일단 부정사까지 쓰고 얘기해줘야겠다. 자, 여기 지금 동영상, 사진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좀 이따 내가 설명해줄게. 일단 빈칸 먼저 채워보자. 아니다, 그냥 지금 설명해야겠다. 괜히 순서가 꼬이겠네. 자, 지금 이거 아까 형민이가 질문했던 걸 좀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아직도 너네가 동사 뭐랑 뭐로 나뉘어 하면 너네 자동사, 타동사 잘 안 떨어질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비동사, 일반 동사로 배워서.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내가 자꾸 세뇌시키는 거야. 왜냐면 니네가 자동사, 타동사 배워봤지. 근데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건 처음 들어보지. 그지? 니네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야. 자동사, 타동사를 강조하는 수업을 아마 태어나서 처음 들었을 텐데요. 이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더 중시하게 해주고 싶어서 자동사, 타동사를 계속 강조하는 건데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국문법 잠깐만 가르쳐 줄게. 국문법에서 너네 배울 때 너네 의문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형태소 이런 거 배워. 형태소, 그 다음에 이제 단어, 구절, 문장. 근데 이 순으로 배우는 거야. 이게 문법이야. 문장을 만드는 법이니까 문법이야, 이름이. 그지? 근데 영어는 여기까지는 안 배우죠. 여기까지는 필요 없죠. 그지? 근데 단어랑 구절, 문장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한국어는요. 너네 그 소위 품사라고 하지, 품사. 그지? 팔품사 막 하잖아. 영어 영향받아서 그래서 한국어는 구품사라 그래. 이것도 영어 뺏긴 거야,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동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문장 단위로 가잖아요. 그러면 문장 단위로 가면 한국어는 뭐라고 하게? 서술어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문장 단위로 가면 무조건 어로 끝나야 돼. 그래서 주어, 목적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품사는 단어거든, 단어. 그래서 단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사로 끝나잖아. 그래서 명사, 관사, 부정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영어가 좀 특이해. 영어가 조금 또라이 같은 게 이게 사실 영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우리나라 말은 되게 대단한 게 한 미친 천재가 그냥 문자 체계를 만들었잖아. 그냥 미친 천재 한 명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런 언어가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이 직접 나서갖고 문자 체계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법칙을 만들고 이런 나라가 없거든. 영어는 진짜 개 잡탕 그 자체야. 그러니까 이게 체계가 없으니까 얘네가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품사에서도 동사인데 문장에서도 동사야. 그래서 이걸 나눠야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일반 동사, 비동사는 안 가르칩니다. 일반 동사, 비동사는 그거 왜 배우신 거냐면 그거 부정문이랑 의문문 만드는 것 때문에 그래. 왜냐면 비동사는 그냥 그대로 살려갖고 의문문 만들지. 근데 일반 동사,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는 뭐 어떻게 해야 돼? 의문문 만들려면. 조동사 두 데려와야 되잖아. 그거 구분시키려고 초딩, 유딩들 가르칠 때 비동사, 일반 동사 하는 거야. 자, 이제 이건 놔주자. 이건 버려. 이제 필요 없어. 이거는 이제 어차피 너네 의문문, 부정문 다 만들 줄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놔줘. 자, 동사는 품사, 즉 단어로서의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문장 성분으로서의 동사가 나눠져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책에 없는 내용이라서 여백 같은 데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이 필기해 두세요. 아니면 포스트잇 같은 걸로 붙여놔도 되고요. 자, 근데 일단 잠깐 들으세요. 자, 품사로 나눌 때는요. 뭐로 나눠야 되냐면 동작 동사랑 상태 동사로 나눠야 되고 문장 성분이면 이게 자동사, 타동사인 거야. 그래서 너네
자동사, 타동사 구분은 항상 어디서 하는 거야? 문장 쓸 때 구분하는 거야. 문장에서. 알겠지? 자, 근데 이제 동사 자체가 속성은 동작이냐 상태냐인 건데 이거 한국어 그대로 대칭시켜주면 한국어에서는 뭐라고 배우냐면 용언이라고 배우고 이걸 동사라고 배우고 이거를 형용사라고 배워. 영어에선. 알겠죠? 그리고 한국어에서는 이거를 서술어라고 하고. 그래서 한국어랑 나중에 대칭시켜서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써드렸고요. 자, 이거를 이해해야 이제 분사가 완전히 이해돼. 자, 동작 동사가 뭘까? 말 그대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상태는? 안 움직이는 거야?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뭔가 어렵죠. 그거를 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한번 공부해 봅시다. 제가 딱 힌트 하나 드릴게요. 우리 논리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I have a pen이 맞아? I'm having a pen이 맞아? 나는 펜을 갖고 있다를 영어로 하고 싶어. 아니면 둘 다 맞아? 위에? 위에. 둘 다. 위에? 위에. 위에. 위? 넌 왜 둘 다요? 얘도 안 될 거 없지 않냐 이거야? 아 그러니까 그지? 근데 그런 추론 괜찮아. 도전하는 게 중요해요. 이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거. 자 이제 여기서 힌트를 잡아서 한번 타고 올라가 볼게. 자 have는 갖고 있는 거잖아. 갖고 있는 중이다가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 그지? 자 이게 상태 동사야. have는 상태 동사야. 얘들아 소유라는 게 끝이 있어? 없지 않아? 그냥 그 순간의 소유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얘가 시작해서 유튜브 마냥 소유가 시작하고 끝이 존재? 아니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너네 요거 이따가 그래프 볼 건데 이거 봐봐. 시작 끝이라 돼 있지. 그지? 그러니까 그러면 시작 끝이 있으니까 그럼 현재 분사는 무조건 뭐야? 요 가운데거든. 야 근데 끝이 없는데 가운데를 어떻게 만들어? 그래서 현재 분사는 무조건 동작 동사에서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해 줄게. 동작 동사는 뭐냐면 시작과 끝이 분명한 거고 상태 동사는 그게 아니라 그냥 딱 순간의 상태만 묘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원아, have는 동작 동사야, 상태 동사야? 방금 상태 동사잖아. 그지? 아닐 수도 있어. have가 뭐이면 I'm having breakfast with my family. have가 식사하다일 수 있잖아. 식사는 동작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I'm having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have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have가 동작 동사랑 상태 동사 둘 다 되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머리를 쓰라고.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랑 좀 차이가 수학이랑 똑같지 메커니즘 영어랑. 본질적으로는 똑같아. 완전 논리적이거든. 근데 영어가 수학이랑 좀 갖는 차이는 뭐냐면 좀 더 유연해서 확장성이 넓어. 그래서 그게 짜증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거 그냥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다 타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학이랑 똑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know는요? 알다니까. 그치 상태지. 아는 게 어떻게 끝이 있어. 너 그러면 내일 되면 까먹을 거야? 뭐 끝나? 불가능하잖아. 시작과 끝이 없죠. 그래서 know는 상태 동사예요. 그래서 너네 집에 가서 다 그래머 인사이드 싹 다 갖고 있잖아. 집에 가서 그거 현재 진행 펴봐. 거기에 다 뭐라 해야 되냐면 소유, 인지, 지각을 나타내는 동사는 현재 진행으로 쓰지 않는다. 그렇게 써 있어. 그거 집에 가서 봐봐.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설했을 거야. 왜 안 되냐면 동작 동사랑 상태 동사는 아니는데 상태는 애초에 현재 분사를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형민아 당연히 그러니까 kind, be kind는 친절하다니까 동작이야 상태야. 상태죠. 그러니까 ing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돼요. 이거 된다? 이거 돼.
봐봐. 원래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되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친절한 상태가 지금 순간에만 존재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착한 척한다. 알겠어요? 착한 척한다 이거. She is being kind 이러면. 재밌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현재 분사는 얘다 그러면 이 분사도 마찬가지네. 분사에 들어간 현재랑 과거 그 현재가 지금 맞아 아니야? 아니야. 너네 과거 분사 특히 불규칙 동사 외울 때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 이렇게 외우지. 그러니까 니네가 뭔가 과거 분사가 과거랑 연결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거 분사의 과거는 과거가 아니야. 옛날이 아니야. 현재 뭐라 그랬어, 내가? 소영아. 그건 현재 분사. 그러니까 현재라는 말이 뭐라 했어, 내가 시제에서. 눈에 보이는 거랬지. 과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현재 분사가 아까 뭐라 했어?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거라 했잖아. 그래서 내가 딱 이렇게 얘기한 거야. 동작 동사인 동사를 그 순간에 상태 동사로 착각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사진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튜브 동영상이 동작 동사야. 그러면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뭐 하는 거냐면 그 순간에 그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사진을 탁 찍는 거야. 탁 찍었는데 있어. 그럼 현재 분사. 찍었는데 없어. 그럼 과거 분사. 그러니까 찍었는데 있잖아. 그러니까 하는 중이란 뜻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찍었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이미 갔다는 뜻이야. 그래서 끝났다는 뜻이야. 이제 이해돼요? 그래서 이름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 분사 뜻 뭐라고? 중. 과거 분사 뜻 뭐라고? 끝. 쉽죠? 그래서 제가 지금 사진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니까 이거는 현재 분사죠. 그리고 완전히 끝나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그걸 우린 과거 분사라고 얘기하고요. 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마찬가지 지우야. 뭐 가져야 돼요? 뭐 가져야 돼요? 자, 빈칸 채워보세요. 자, 준동사 뭐 갖는다? 의미상의 주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 자, 부정사. 니네 부정사 이렇게 배웠으면 잘못 배운 거야. 부정사,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이지. 그래서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 다양하게 쓰이니까 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부정사다. 그거 잘못 배운 거예요. 부정사는 왜 부정사냐면 부정사가 니네 진짜 혁신인 게 지금 저 영어로 infinitive라고 돼 있죠. infinite가 뭐냐면 무한이란 뜻이에요. 무한, 무대한, 무한대. 그래서 뭐냐면 니네 영어 배울 때 제일 열받는 게 뭐야? I, my, me, my, you, your, you, yours 이거 외우고 그 다음에 do, did, done 동사 다 외우고 니네 이거 천만다행인 게 원래 영어 모든 동사 다 불규칙 동사가 아니라 얘들아 원래 영어는 과거형이랑 과거 분사형 다 달랐어. 그래서 그걸 다 외워야 했어. 이해됐어요? 근데 그거를 저기 북유럽에 있는 저기 그 애들이 내려와서 영국을 침입하거든? 근데 얘네가 와서 영어를 보는데 영어가 너무 열받는 거야. 다 외우라고 하잖아. 근데 바이킹 애들이 싸울 줄만 알지 머리는 그렇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도끼 들고 지원이 가갖고 동사 그냥 닥치고 뒤에 ed 쓰는 걸로 나랑 합의 볼래? 아니면 나한테 뒤질래? 이렇게 해서 아, 안 뒤질게요. 죄송해요 하고 ed로 바꾼 거야. 그냥 중간에. 근데 바꿀 때 영어 애들이 원래 쓰던 거 있지. 그건 또 그대로 살아있고 그 뒤에 것들부터 그냥 ed로 바꾼 거야. 그래서 영어가 진짜 괴물이 된 게 아닌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거야. 그래서 니들이 중1, 중2 때 열받는 거야. 그 외워야 되니까. 근데 천만다행인 게 외울 게 100개 정도에서 끝나서 망정이지. 원래는 수천 개를 다 외우셨어야 돼요. 그래서 라틴어가 사라진 거야. 라틴어는 진짜 다 외워야 되거든. 그리고 스페인어가 영어보다 좀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스페인어는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래서 너네 3인칭 단수에다 S나 ES 붙이죠. 그거 원래 1인칭, 2인칭, 3인칭 다 쓰는 거 다 구분돼 있었어. 근데 그거 다 날라가고 3인칭 단수만 빼고 다 사라진 거야. 알겠죠? 근데 스페인어는 여기서 뭐도 있다고? 남자, 여자일 때 동사 달라진다니까? 근데 이거 원래 영어도 이랬어요. 근데 영어 이거 사라진 거예요. 천만다행이죠? 진짜 천만다행이에요. 그래서 영어가 유럽 언어에서 제일 배우기 쉬워요. 그나마. 진입장벽이 낮아요. 앞에 배울 때 이런 거 다 필요 없거든. 외울 게 적거든. 그래서 부정사가 왜 혁신이냐면 부정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she라고 했을 때 너네 3인칭 단수니까 현재 시에 wants 이렇게 쓰기로 정했지. 근데 그걸 안 정했다는 뜻이야.
그냥 귀찮으니까 다 투 동사원형 다 때려 박아. 몰라. 이래서 이름이 부정사야. 그래서 투부정사는 혁신이에요. 개꿀 오브 개꿀이에요. 그래서 너네 오늘 문장에 오형식 그 일일 테스트 나왔었지. 헬프 뒤에 막 댐 하고 투부정사 나온 거. 그거 동사 2개 쓰게 해준 거야.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동사를 수랑 시제일치를 안 시켜준 거야. 이거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이름이 부정사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정사 구문은 이제 다음 수업 때 배울게요. 자, 그래서 부사로 쓰이고 명사로 쓰이고 형용사로 쓰여요. 근데 너네 부정사가 투부정사만 있는 게 아니라 동사 원형도 부정사예요. 동사 원형. 알겠죠? 그래서 크게 투부정사랑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동사 원형이라고 안 할 거고요. 이젠 저는 원형 부정사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동사 원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VR로 표현하니까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제가 VR 쓰면 동사 원형, 즉 원형 부정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원형 부정사라고 얘기하면 동사 원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봐봐. 다른 준동사랑 다르게 얘는 부정사는 생략하지 않고야. 그러니까 얘는 생략하지 않고 뭐를 쓰겠어? 당연히 의미상의 주어. 영민아,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어떻게 써요? 전치사 for나 of 쓰지. 근데 of는 성격만 나타내니까 그냥 for만 쓸게요.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낼 때 전치사 for를 써서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대개 의미상의 주어를 살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준동사랑 다르게 얘는 자주 쓴다는 거니까 얘는 예사롭지가 않지. 그지? 얘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요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너네 2시까지는 수업, 그지? 아닌가? 2시 반까지인가? 내가 왜 헷갈리지? 2시 반까지구나. 그럼 천천히 할게요. 2시까지인 줄 알았어. 헷갈려가지고. 자, 그러면은 그럼 이거 설명해 줄게요. 얘들아, 좀 그럼 생각해봐. 동명사랑 투부정사 명사랑 같은 거지. 너네 실제로 그래서 영작 공부할 때 투부정사 쓴 거 동명사 바꾼 적 있었을 거야. 근데 그게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으니까. 근데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동명사랑 투부정사 명사가 같으면 그냥 하나만 쓰지 뭐하러 그걸 나눴겠어. 그치? 그러니까 두 개의 의미가 달라. 그래서 동명사랑 투부정사 명사용법은 같은 게 아니라 달라요. 그럼 마찬가지로 저기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랑 분사도 같아 달라? 달라. 이해됐어요? 예를 들면 I need the ability to hide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은 나는 숨을 능력이 지금 필요해 이거지. 난 숨고 싶어 이런 얘기잖아. 근데 이거를 얘가 어차피 형용사라고 형용사인 분사 hiding이라고 이렇게 바꿔버리잖아. 그럼 문제가 생긴다고. 뜻이 달라져 이러면. 알겠죠? 그래서 함부로 두 개를 같다고 해서 바꾸시면 안 돼요. 이해됐나요? 자, 왜냐면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가. 동명사 내가 아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동명사는 좀 어떤 느낌이야? 좀 막연한 느낌이야. 그냥 너네 운동했을 때 지금 생각한 거 다 달랐지. 그래서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난 취미로 운동해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그때 쓴 게 동명사야. 근데 투부정사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쓴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운동으로 수영을 해 라고 했을 때는 투부정사를 쓰는 거지. 그래서 투부정사는 실제로 좀 구체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실제로 행위에 옮긴다라는 느낌이 강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너네 like랑 begin 막 이런 거 썼을 때 뒤에 투부정사도 되고 동명사도 되고 이렇게 배웠지. 그게 왜 그러냐면 투부정사를 썼을 때는 I like to 어쩌고 쓰는 거랑 I like going 어쩌고랑 쓰는 거랑 이게 차이가 뭐냐면 I like to는 내가 행위로서 얘를 앞으로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까지 담는 거고요. ing를 넣어버리면 그냥 난 그냥 그런 거 좋아해. 그냥 좋아한다라는 자체만 얘기하려고 쓴 거야. 그래서 문법적으로 둘 다 되지. 근데 어감은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랑 동명사는 같은 게 아니라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공부 개 싫어, 공부 짜증나, 공부 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명사는. 근데 얘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되면은 뭐 관계대명사에서 뭐가 시험에 나오니까 그때는 이거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라는 뉘앙스로 얘기할 땐 투부정사 쓴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사실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좀 더 깊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지 사실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분사랑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도 내가 다르다 그랬지. 그지? 왜냐면 얘네가 서로 의미가 달라서 다른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좀 보기 전에 자, 일단 5번째 전략화 법칙 세뇌를 먼저 하면 자, 준동사 뭐가 된다고요? 의미상의 주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일단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뜻이 다르다 그랬잖아. 왜? 준동사가 뭐 나타낸다고? 시간 나타내잖아. 시간이 다 달라서 그래. 그래서 준동사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쭉 다 하나씩 나열해 보면 이제 밑에 필기하시면 돼요. 다양한 시간 표현은 준동사가 나타내요. 그래서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투부정사, 그 다음에 원형부정사 이렇게 있어요. 자, 지호야. 시작과 끝이 있으니까 이건 동작동사야, 상태동사야? 동작동사죠. 시작과 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동작동사의 각각의 준동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상태동사면 뭐가 없겠어? 현재분사가 없겠죠. 왜? 끝이 없으니까. 그지? 자, 근데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자, 일단은 배운 거부터 한번 써먹을까? 자, 시작을 했어. 근데 아직 안 끝났지. 우리 수업 아직 안 끝났지. 아직 20분 남았잖아. 그지? 하고 있는 중이지. 자, 중. 누구라고? 현재분사. 그래서 2번이 현재분사. 그리고 지훈아 해석 어떻게 한다고? 딱 한 글자. 중. 그리고 20분 후에 우리 수업이 딱 끝나잖아. 그럼 지원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딱 오겠지? 자, 그럼 끝났어. 그럼 그때 나타나는 게 누구라고? 그게 과거, 그러니까 과거분사 옛날이라고 하면 안 돼? 과거분사 뜻 뭐라고? 끝. 너 초등학교 졸업했, 니네 다 초등학교 다 졸업했지?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 초등학교 다 졸업하셨잖아. 이거 나타나는 게 뭐라고? 과거분사야. 근데 예를 들면 3년 전에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이건 과거 시제. 근데 지금 난 졸업을 했어요는 과거 분사. 차이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 알겠지? 근데 이것까지는 쉬워. 이거는 어차피 니네가 현재 진행이랑 현재 완료 같은 거 배울 때 배웠으니까. 그지? 자, 인간은 참 신기해요. 인간은 뭔가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할 수도 있고 이미 끝난 걸 회상할 수도 있는데 신기한 건 니네 여기 다 왜 앉아 있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대비하려고 여기 앉아 계신 거죠? 인간은 정말 신기하게도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그치? 대학교 가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 술 마시고 싶다. 이거 봐. 지금 벌써 술 마시고 있는 지훈이 지금 지가 그리고 있는 거잖아. 그지? 상상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시작하기도 전에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누가 나타내게요? 뭐라고? 원형 부정사. 어차피 지금 봐봐. 요거 2개 썼지? 그러니까 이거 봐봐. 지금 5개니까 5개인 거잖아. 그지? 누굴까? 1번이요. 미래. 투부정사겠죠. 나 집에 가고 싶다. 여기 영작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 I want to go home. 집에 지금 못 가지. 그러니까 want는 무조건 투부정사. 그죠? 그러니까 미래지향은 투부정사예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다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미래로 해석하시면 돼요. 아직 안 일어난 거. 자, 이제 4, 5번이 문제인데 4, 5번 채워봐. 자, 그럼 시간 없는 거 먼저 채워볼까? 시간 없다는 누가 할까요? 동명사. 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동명사는 그냥 말 그대로 뭐라고? 그냥 딱 떠올렸을 때 뭔가 동작이 느껴진 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라니까? 그래서 애초에 시간성이 그냥 거세된 거야. 거기다 시간성을 넣고 싶어. 그럼 누구 쓰면 돼? 현재분사, 과거분사, 투부정사. 근데 시간성이 없다? 그럼 동명사. 알겠어요? 얘 그냥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명사니까. 명사 하면 내가 맨날 한 글자 뭐라 그래, 집에. 명사는 무조건 어떻게 표현하면 돼? 것. 것이라고 하면 돼, 것.
그리고 이제 니네가 제일 모르는 게 원형 부정사야. 왜냐면 원형 부정사를 모르니까 이제 저 뭐야? 이거 물어볼게 이따가. 자, 4번이 원형 부정사예요. 동사 원형. 근데 전체잖아. 그러니까 이거 말 그대로 뭐냐면 시작부터 끝 다야. 그러니까 뭐냐면 맨날이야, 맨날. 항상. 우리 학원 역사상 정답자가 3명인 문제 지금 보여줄게요. What do you do랑 What are you doing? 이거 구분해 보세요. 지훈아, What do you do 뜻 뭐야? 너 뭐하니? What are you doing은 똑같잖아. 똑같잖아. What do you do랑 What are you doing이 둘 다 뜻이 똑같으면 하나만 써야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 니네 어렸을 때 배우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문법을 배우는 이유가 저런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저봐 정작 써먹지를 않잖아. 그지? 지우 아까 정답 얘기한 것 같은데 What do you do 뜻 뭐라고요? 너 직업이 뭐냐? What is your job이야. 그럼 원어민들 What is your job이라고도 해. 근데 What do you do를 더 많이 얘기해. 그럼 너 나중에 미국 가서 여행 갔는데 갑자기 거기 여행사 직원이 궁금해서 What do you do? 이렇게 물어본대. I'm talking with you 이러면 너 여행 가이드 안 할걸? 뭐야 이 병신은 이러고 그냥 도망가겠지. What do you do의 do는 동사 원형이죠. 동사 원형. 동사 원형 뭐라고요? 맨날이라 했잖아. 맨날 뭐하니잖아. 너 맨날 뭐해? 이래서 내가 시제 시간이 아니란 거야. 현재 시제가 동사 원형 쓰지. 그거 맨날이란 뜻이야. 그래서 눈에 보인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맨날 눈에 보인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원형 부정사는 눈에 보이는 맨날 일어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제도 뭐 했고 오늘도 뭐 하고 내일은 뭐 할 거니? 그러니까 원형 부정사에 내 미래의 개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지. 그러니까 맨날. 물 100도씨에서 내일 안 끓어요? 그러니까 너네 이거 맨 마지막 중학교 2, 3학년 교재 맨 마지막에 뭐 챕터 한 12, 13 보면 일치와 화법 거기 있지. 거기 시제일치 배우잖아. 그래서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는 일치시켜야 하지만 다만 종속절에 있는 내용이 뭐 과학적 사실 불변의 진리 이딴 거면 현재 시제로 쓰는 예외가 있다. 이딴 거 써 있잖아. 그것도 외울 거냐고. 니네 여기다가 이거 주절 이디니까 과거시니까 이것도 당연히 과거시에 써야지 하고 the earth went 해버리면 어떤 뜻 돼? 그럼 지구 지금 안 돈다는 거잖아. 지구가 지금 안 돈다는 거잖아. 공전 안 한다는 거잖아. 근데 지구는 저 시간이랑 상관없이 맨날 도는 사실을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원형 부정사 쓴 거야. 그리고 이거는 원형 부정사이기 전에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 눈에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눈에 보인다고. 그러니까 현재 시제 써야죠. 과거 시제가 아니라. 이해됐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니까. 이제 이해가 확 되지. 그죠? 그러니까 준동사는 뭐를 갖는다? 각자 서로 다른 시간 정보를 갖는다. 그러면 앞에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분사랑 투부정사 형용사조문법 같다고 하면 안 되는 게 투부정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I need the ability to hide라고 한 게 만약에 hiding이라고 하면 진짜 무서운 뜻이 되는 게 난 지금 투명인간이란 뜻이야. 말이 되냐고. 근데 나 지금 나 그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지. 지금 안 일어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분사 쓰면 큰일 나는 거야. 분사를 쓰려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일어나고 있어야 돼. 알겠죠? 과거분사 쓰려면 이미 일어났어야 돼. 그러니까 분사로 함부로 바꾸시면 큰일 난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책이 영어로 써 있다는 거야, 안 써 있다는 거야, 형민아? 써 있다는 거야. 근데 요거는 내가 지금 펜 갖고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서영아? 여기 pen to write with. 이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 이런 펜 사야지 할 땐 투부정사 쓰는 거야. 알겠죠? 이제 이해가 확 되죠?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영작할 때 편할 거예요. 그럼 이제 수행평가할 때 굳이 저 안 찾아오셔도 알아서 영작하시죠. 하실 때 이거 써먹으라고. 알겠지? 너네 다 서울에 있는 학교 갈 거지? 서울에 있는 학교 가면 원어 강의야. 원어 강의야. 그러니까 교수님이 한국인이잖아. 근데 교수님이 한국인이어도 원어 강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수님 저 오늘 빠져도 돼요? 이거 영어로 쓰셔야 돼요. 이메일로 쓸 때. 그리고 당연히 시험도 영어로 나오고요. 그러면 당연히 답안지도 영어로 쓰셔야 되고요. 교재도 당연히 영어고요. 아니 한국인 떡하니 한국인인데 영어로 수업하십니다.
알겠죠? 그리고 인서울대학들은 대부분 다 교수님들이 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에서 유학하셨어. 특히 미국이 많을 거야. 막 하버드, 뭐 MIT 막 이런 데 갔다 오셨을 거거든. 그럼 그분들이 영어로 배웠잖아, 학문을. 그래서 한글 강의인데 그냥 영어 원서로 수업하세요. 그래서 나는 심지어 생산관리라는 과목이었는데 아직도 기억나. 분명 한국어 강의거든? 근데 수업을 영어로, 그러니까 PPT 그거 자체가 그냥 미국 대학에서 쓰던 거 그냥 들고 오신 거야. 거기 연도에 2003년이라 써 있었어. 2015년에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2003년에 만든 거 그냥 교수님 옛날 미국 유학하실 때 그냥 들고 온 거 그냥 그거 그대로 수업하시고. 그러면은 시험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한국어로 내야 되잖아. 영어로 냈어. 진짜 이거. 근데 인서울대학은 다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영어 글 쓰는 거 지금 열심히 해놔. 자,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봐볼게. 자, 여기다 스터딩 했지. 그지? 그럼 이거는 뭐야? 하던 거를 멈췄다는 거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다 to 부정사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려고 지가 멈춘 거죠. 그지? 그러니까 얘는 타동사인 거고, 방금 스탑 to 부정사는 스탑이 자동사인 거지. 하려고 멈춰서다니까. 그죠? 자, 이거는 나는 영어 공부하는 것이야? 말이 돼? 이건 동명사가 아니야 뭐야? 현재 분사죠? 그러니까 나는 영어 공부를 하는 중이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완전히 끝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숙제를 다 마친 상태. 그리고 요거는 아직 집에 못 가잖아, 니네. 그지? 그러니까 투부정사. 그리고 요거는 every Friday라는 단서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제인 거야. 왜? 매일 일어나는 거니까. 맨날이지? 그러니까 원형 부정사. 현재 시제. 됐죠? 자, 그래서 다 하셨고요. 그러면 또 현재 진행 배우다 보면 막 이런 얘기도 있어. 현재 진행이 미래를 나타내기도 한다. 왜냐면 생각해봐. 중이니까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으니까 미래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야. 나 내일 치과 가. 이렇게. 그죠? 그리고 요거는 Mondays라고 했잖아. 월요일마다 맨날이지. 그러니까 현재 시제. 요거는 went네? 그러니까 지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지. 옛날에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알아, 몰라? 지금은 몰라. 만약 지금도 섞고 싶었으면 현재 완료 써야죠. 알겠죠? 한국인이 제일 못하는 거. 요겁니다. 내가 이제 한별한테 물어봐서 한별아 1강의실 문 열려있니? 라고 했는데 뭐라고 답변하면 내가 짜증낼까? 뭐라고 답변하면 내가 화를 낼까요? 1, 2, 3. The door has been opened. 현재 완료요. 내가 한별이한테 한별아 1강의실 문 열려있어? 나 지금 들어가도 돼? 라고 했는데 한별이가 뭐라고 대답하면 내가 화를 낼까요? 여봐, 한국인이 제일 못하는 거야. 뭐라고? 왜 was야? 그냥 지금 알아볼라. 그러니까 짜증낸다고. 여봐, 한국인들은 문 열려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시제를 우리는 거의 현재 시제랑 과거 시제만 써.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를 잘 못하거든? 자, 봐봐. 이거는 그냥 지금 열려 있다는 거야. 지금. 이거는 옛날에 열려 있었었다. 근데 지금은 모르겠다. 이거는 옛날에 열려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열려 있다. 라는 뜻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내가 너무 고마운 거지. 아, 그러면, 왜냐면 내가 물어본 의도가 뭐겠어? 아까 나왔고 지금 열리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학원에 계속 있어서 이게 열려 있는지를 계속 알고 있다는 거지. 얼마나 기특하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100점짜리 대답, 이렇게 얘기하면 지옥의 대답, 이렇게 얘기하면 반쪽짜리 대답. 이해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도착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옛날의 정보를 모른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자유자재를 써야 돼요. 니네가 제일 못 쓴 게 현재 완료거든. 현재 완료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학원 2시에 열잖아. 그지? 근데 2시에 여니까 아침 8시니까 2시면 미래지. 그러니까 그럼 미래 시제니까 조동사 will 오케이 it will open 하면 갑자기 원어민이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굳이 과장을 해서 원어민이 짜증낼 거야. 뭐야, 너 우리 학원 학생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왜일까요? 현재 시제잖아. 그러면은 맨날이지.
그러니까 얘는 학원을 다녀서 이걸 사실로 알고 있다는 거지. 이건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끝났네. 주관 누가 나타내? 조동사. 조동사. 왜냐면 잘 봐. 내가 미래 시제 없다 했지. 왜냐면 미래는 크게 두 개야. 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 다음 주 월요일에 어디 가요? 학교 가죠. 확실한 미래지. 그러면 I will go to school이 아니라 I go to school on Monday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알겠죠? 근데 잠깐만. 5년 후에 뭐예요? 5년 후면 20대지? 그치. 아닌가? 5년 후 20대구나. 뭐 할래, 5년 후에? 놀겠죠?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때 윌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랑 확실한 미래는 나뉘지. 그럼 확실한 미래는 현재 시 쓰면 되고 불확실한 미래는 조동사 윌 쓰면 되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퀴즈가 풀렸네. 주관은 누가 나타낸다? 조동사.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조동사로 넘어가는 거야 이제. 알겠지? 그래서 저는 현재 완료 시제라고 얘기 안 해요. 제가 시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을 표현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저는 현재 완료 시제라는 말을 안 쓰기 때문에 이건 제 설명에 있어서 좀 익숙해지셔야 돼. 엄밀히 얘기하면 문법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이라고 해야 돼. 근데 이거 상이 우리 한국어 국문법 책에 있어. 진행상 완료상. 그거 영어의 진행 시제 완료 시제 뺏긴 거야. 우리나라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그거 안 써. 알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상이라고 얘기할 거니까 제가 상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진행 시제가 아니라 진행상, 완료 시제가 아니라 완료상이라고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면 이제 과거분사, 동사, 과거시제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까지는 해야겠다. 그래야 숙제를 좀 내줄 수 있으니까. 과거분상, 동사의 과거시제 차이가 뭐야? 과거분사와 동사의 과거 시제를 딱 깔끔하게 한 줄로 요약해서 설명해 보세요. 저 설명했어요 아까. 과거 시제는 뭐 나타낼 때 쓴 거야?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인데 시간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시간으로 대립시켜야 되니까. 동사 과거 시제 썼다는 건 시간상으로 옛날만 나타내려고 한 거지. 그래서 동사의 과거 시제는 옛날 얘기할 때 쓴 거야. 옛날. 근데 과거 분사는 뭐라고 뜻이? 근데 그 끝이 언제? 말하고 있는 지금 끝. 알겠어? 그러니까 과거 분사는 그랬고 내가 자꾸 그래서 그런 거야. 과거 하니까 자꾸 니네가 옛날인 줄 알아. 옛날 끝이 아니야. 지금 끝이야. 지금 끝. 그래서 너네 집에 가서 그래머 인사이드 펴봐. 현재 완료 가봐. 거기 맨 위에 첫 번째 그거 써 있을걸? 현재 완료 vs 과거 시제. 저거야. 현재 완료는 그러니까 기준이 언제야? 지금이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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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그래서 현재 완료랑 동사의 과거 시제가 차이가 뭐냐? 얘는 지금, 얘는 옛날. 이해됐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I have been Paris랑 I have been to Paris랑 I went to Paris랑 완전 다른 거야. I have been to Paris는 언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 기점으로 옛날에 갔다 왔었어 이거야. 그러니까 간 건 옛날이지. 근데 지금을 기준으로 옛날 얘기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경험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가본 적이 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알아 몰라 소영아? 이건 몰라. 이건 그냥 3년 전에 그냥 파리 갔다는 뜻이야 그냥.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필연적으로 원어민한테 이런 질문 들어와. 그래서 걔 지금 어디 있는데? 몰라?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돼. 이해됐어요? 알겠죠? 자, 필기해볼게요. 필기하고 딱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진행상은 아직 완전히 안 끝난 거야. 완전히. 그래서 안 끝났기 때문에 뭐 쓰면 돼요? 현재 분사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직 안 끝났으니까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기도 해요. 진행상으로. 자, 완료상은 완료가 말 그대로 뭐야?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야. 그래서 현재 완료 너네 해석할 때 그냥 have pp 나오면 완전히 끝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완전히 끝. 알겠죠? 그래서 과거 분사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have 쓰는 거야. 그러한 상태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완전히 끝냈으니까. 이건 안 끝냈으니까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고. 자, 너네 재밌는 거 있잖아. 현재, 그러니까 진행이랑 완료 섞으면 완료 진행되는 거잖아.
놀랍게도 이거 원래 영어에 없었어요. 이거 만든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건 발명가가 있어요. 누구게요? 뭐 다 일본이냐? 뭐 만물 일본이야. 니네 아는 사람이야. 내가 얘기는 안 했지만. 영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셰익스피어예요. 셰익스피어가 처음에 얘기한 걸 그대로 다른 작가들이 따라 쓰기 시작해서 굳어져서 저렇게 된 거야. 이거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처음 썼어요. 그래서 어쨌든 완료 진행은 말 그대로 뭐예요? 옛날부터 쭉 해왔는데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나중에 끝낼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언젠가 완전히 끝낼 거예요. 이런 얘기인 거죠. 대표적으로 저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수업을 해왔으니까 저는 완료 진행을 딱 쓰면 이런 느낌이 딱 담기는 거예요. 알겠죠? 옛날부터 쭉 해왔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쓰는 게 완료 진행이에요. 안 어렵죠? 끝. 자, 요거는 그냥 제낄게요. 이거는 시간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다음 주 수업 때 하고요. 일단은 저기 하나씩 해보자. 자, 동사 뭐 갖는다? 주어 갖는다. 동사 뭐랑 뭐로 나뉜다? 자동사, 타동사. 그리고 타동사 뭐 갖는다? 목적어. 자, 시제는 시간이다 아니다? 과거 시제 뭐예요? 과거 시제. 눈에 안 보이는 거. 자, 그 다음에 저기 능동, 수동 구분할 거예요. 자, 동사 뭔지 보시면 돼요. 타동사인지 보고 뒤에 뭐 있는지 봐라. 목적어. 됐지? 그리고 자, 시제는 시간이 아니었으니까 시간 누가 나타낸다? 준동사. 그리고 준동사는 뭐를 갖는다? 의미상의 주어. 자, 준동사 중에 원형 부정사. 항상. 맨날. 자, 그리고 현재 완료할 때 have 그냥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방금? 내가? 완전히. 완전히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전략과 법칙 다 끝났고요. 자, 일단은 저희 오늘 뒤에 이제 문장 독해 있죠. 문장 독해 숙제를 내줄 건데 여기 단어가 좀 많이 어려워요. 이게 고등 거라다 보니까. 그래서 단어는 제가 지금 하나씩 잡아 드릴게요. 모르는 거 하나씩 물어보세요. 1번은 모르는 거 없죠? 1번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번 dessert. 이거는 버리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방금 제가 dessert 이렇게 했는데 디저트는 디저트예요. desert라고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디저트라고 발음하시면 안 돼요, 이거. 자, 혹시 merely 뜻 뭐예요? 그저, 겨우 이런 뜻이야. 그리고 맨 마지막 ideal이 뭘까? 저게 이데아예요, 이데아. 이데아가 뭐야? 이상이지. 이상이야, 이상. 그러니까 이상적인 생각을 ideal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거는 어려운 거 없고요. 4번. 자, instinct는 뭘까요? instinct 안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본능이란 뜻이야. cuddle은 포옹이란 뜻이에요. 껴안는 거. 자, 제가 알려드리지 않는 단어들은 모르면 그래도 최대한 문맥을 통해서 한번 추론해서 써보려고 하세요. 아시겠죠? 그 단어는 모르면 안 되는 단어라서 그런 거예요. 그 밑에 한글은 보지 마세요, 지금. 이것도 어려운 거 없고. education 교육. 혹시 모르면 쓰세요, education. 6번도 모르는 거 없을 거고. 8번. 잠깐, 7번. originate는 비롯되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originate. 됐죠? 8번. 자, futurist는 future, 미래학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모르면 쓰시고요. predict는 예언하다, 예측하다, 예언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monitor는 너네 그 컴퓨터 모니터 그걸 동사로 쓰면 추적 관리하다. 그러니까 계속 면밀히 감시하는 걸 모니터라고 그래요. monitor. 그 다음에 regarding을 알려줄까? regarding은 알려줘야겠다. regarding은 이거 뭐뭐와 관련하여 라는 뜻이에요. disease는 질병이란 뜻이고요. epidemic은 전염병이란 뜻이에요.
슬슬 8번 이상 가니까 조금씩 어려워지죠? 문장이. 됐지? 9번. 리스크는 위험이란 뜻이고요. 모터사이클 이거 오토바이예요? 자, 혹시 sufficient 아는 사람? sufficient. 몰라요? 자, sufficient가 충분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in이 붙었으니까 뭐라 하면 돼요? 불충분한, 부족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 썼죠? 자, 10번. appendix가 그냥 부록이란 뜻이거든? 그냥 딸려 있는 거. 근데 덜을 썼지. 니네 몸에 그냥 딸려 있기만 한 거 뭐야? 딸려만 있고 별 쓸모가 없다 해서 이름이 뭐야? 맹장. 그래서 the appendix가 맹장이란 뜻이야. 자, function은 너네 함수할 때 그 F가 이 function이에요. 기능이란 뜻입니다, 이거. 혹시 recently 아는 사람? recently. 최근에. 이거 아는 사람 맞네? 그냥 말만 할게요. 모르면 쓰세요. 최근에. 자, immune system. immune system은 뭘까? 면역이, immune이 면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immune system은 면역 체계라고 하시면 돼요. 면역 체계. 다 썼죠? 자, 그다음에 marriage는 그거야. 결혼. alliance는 연합이란 뜻이에요. alliance. 페어는 그거 너네 페어링 그거 짝 짓는 거야. arrangement는 주선. 그러니까 이건 맞선이죠, 맞선. 자, 노션은 무슨 뜻일까요? 노션은 개념이란 뜻이에요. 개념. 다 썼죠? 자, 12번. expose 뜻 뭐예요? expose 알 것 같은데? expose는 노출시키다예요. 자, tremendous. witness. witness는 뭘까? 그렇지. 이거 목격하다요. 목격하다. tremendous는 이거 엄청난이라는 뜻이야. 엄청나게 큰 거. excess는 뭘까요? excess. 접근, 접근. 자, 딱 15번까지 되면 되겠다. 자, phenomenon은 뭘까요? 현상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measures는 대책이란 뜻이야. 대책, 조치. mandatory는 의무적인. 그리고 이거 노션 아까도 얘기했죠? 개념. 얘다 참고로 14번 개 어려워. 근데 한번 도전해봐. 어려워도. contribute to는 뭔지 아세요? 기부하다, 기여하다인데 일단 여기서는 원인이 되다라고 해석하세요. 자, security는 안전함이란 뜻이고요. tempt는 부추기다. risk는 위험이란 뜻입니다. 14번 좀 빡세죠? 14번 잘 읽어야 고1 때 영어 잘할 수 있어요. 알겠죠? 참고로. 다 됐지? 15번. 딱 15번까지만 문장 독해 숙제 내줄게요. 자, longevity. longevity는 이거 장수, 수명이란 뜻이야, 수명.
ascribe to는 이번에 외워야 되는 단어니까 굳이 안 알려줄게요. 모르겠으면 네이버 사전 찾으셔도 돼요. 저거는. degree는 수준, 정도란 뜻입니다. manufacture가 뭐야? 이렇게 손으로 막 뭐가 이렇게 뚝딱뚝딱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만들다, 제조하다라는 뜻이야. 자, anti-oxidant는 oxidant가 이게 산화 물질이거든. 근데 그게 안 일어나게 한다 해서 항자를 붙여서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시면 돼요. 산화가 일어나면 노화하니까. 자, 그래서 일단 숙제 알려드릴게요. 앞에 우리 배웠던 내용 복습하시고요. 개념 내용 복습하시고. 그래서 딱 수업 시작했을 때 오늘처럼 이렇게 탁 퀴즈 탁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한다. 아니면 1초 만에 안 나온다. 그러면 복습 안 한 거야. 책임을 묻겠습니다. 알겠죠? 복습 꼭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방금 했던 15번까지 거기에 저기 뭐야 해석 연습 거기에 연필로 하라 돼 있죠? 연필로 반드시 쓰시고요. 밑에 전략이랑 패턴이라고 막 칸 써 있는데 그건 제 수업 들으면서 필기하는 거 필기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냅두시면 되고요. 그 위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뭐 이렇게 박스 있잖아. 그거는 그 문장의 테마 쓰는 거야. 그래서 그 테마는 수업을 들으면서 써도 되고요. 아니면 어차피 제가 해설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지 보고 그냥 쓰시면 돼요. 알겠죠? 자, 오늘 수업 내용 질문 있습니까? 자, 없습니까? 자, 고생 많으셨고요. 가서 단어 시험 보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